한 달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수익이 났을 때 퇴사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월세랑 그런 거 빼고 하면 정도의 수익이 있습니다. 거의 한두 달 만에 현금 회수가 되는 거네요?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자되는 세상입니다. 오늘 옆에 이렇게 아름다운 여성 게스트가 나와 계신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같이 이렇게 활동하는 모임에서 만나신 분인데 자기만의 길을 멋지게 개척해 나가고 계신 분이어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 중에 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모시고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이핑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1년 전에 재테크 기초반으로 입문을 하게 된 플라잉 피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풀피님하고 많이 부르긴 하는데 이제 플라잉 피그라는 닉네임이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의도를 몰랐는데 다들 줄여서 풀피라고 네. 부르시는데 그 의도를 했냐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의도를 한 게 전혀 아니고 피그라는 게 엄청 복이 많잖아요. 저는 그 복을 좀 받고 싶기도 하고 돼지는 날 수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플라잉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돼지도 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좀 포부를 가진 닉네임입니다. 닉네임 뜻도 너무 좋은데 보통은 이제 줄여서 많이 부르잖아요. 저도 부자되는 세상인데 이제 부세라고 많이 부르는데 부세라는 물고기가 있거든요. 근데 플라잉 피그님은 풀피라고 부르는데 사실 풀피가 특히 재테크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되게 좋은 뜻이잖아요. 네. 프리미엄이 붙었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다 보니까 되게 닉네임 잘 지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직장을 다니고 계시나요? 저는 직장을 이제 다니다가 올해 퇴사를 해서 지금은 프리랜서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 개인 사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퇴사한 지 얼마나 됐어요? 7개월 정도 됐어요. 원래는 무슨 일을 했었어요? 원래는 제가 철강 회사에서 건축 자재를 이렇게 제조를 하고 이제 인테리어도 이렇게 시공을 하는 그런 회사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지금 하고 계시는 게 약간 인테리어 쪽인데 그쪽이랑 크게 관련은 없었네요. 네, 그래도 크게 관련은 없었는데 철강 회사에서 내장재, 외장재를 제조를 했었거든요. 그때는 큰 바운더리에서 근무를 했었으면은 지금은 좀 더 세분화되게 좀 섬세하게 이제 내장 쪽으로 공간을 다루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공을 아예 바꿨거든요. 네. 근데 보통 그런 일을 하다가 퇴사하고 원래 했던 일과 관련된 일을 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근데 원래 그쪽에 관심이 좀 있었나요? 네, 저는 공간이라는 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근무를 할 때도 퇴근하고 제 시간을 할애해서 독서실 가서 공부도 하고 내장재, 외장재 분야를 전혀 모르다 보니까 정말 공부를 많이 했어요. 쉬는 날에도 관련돼서 이제 전시라든지 매장을 간다든지 그렇게 시장 조사도 많이 했었어요. 누구나 다 퇴사의 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뭔가 퇴사하고 이쪽 길을 건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 혹시 퇴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제 자신을 너무 잘 알아서 퇴사를 했고요. 또 다들 그런 말을 하시잖아요. 겸업을 해야 된다.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부업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 저도 그거를 실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확실히 사람이 안일해지는 것도 있었고 출장이 너무 잦아서 새벽에 기차를 타고 이제 막차를 타고 올 때가 있었고 집에서는 쪽잠만 자고 생활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겸업하기도 힘들어지고 저는 확실히 제가 좋아하는 일을 찾았으니까 한번 도전을 해보자. 회사라는 따뜻한 곳에서 보금자리에서 분리가 되면은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길 거고 아예 저를 이렇게 궁지로 몰아 넣었어요. 무모하면 무모하지만 진짜 좋아하는 일을 한번 진득하게 도전하고 싶어서 퇴사를 했습니다. 되게 용기가 있지 않나요? 실례지만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95년생 29입니다. 29. 네. 되게 용기 있고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 확신이 있으니까 퇴사를 결정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퇴사한 지 이제 7개월 정도 됐다고 했잖아요. 요즘 뭐 하루 일과는 혹시 어떻게 돼요? 그 자청님 북 콘서트를 간 적이 있어요.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허벅지 근육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아침에 7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달리기를 30분 정도 이렇게 막 뛰고요. 이제 집에 들어와서 간단하게 챙겨 먹고 제가 프리랜서지만 집에만 있으면 좀 너무 나태해지는 게 확실히 있어서 따로 이제 사무실을 대여를 해서 이제 출근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 있는 공간도 제가 너무 나태해질까봐 아예 사무 공간으로 제가 만든 곳이거든요. 딱 들어왔는데 되게 아늑한 느낌 있잖아요. 사람 그냥 사는, 그러니까 냄새가 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진짜 냄새가 난다는 건 아니고
조명도 그렇고 소품 하나하나에도 되게 신경을 썼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사실 이 공간을 이렇게 360도 VR로 보여드리고 싶은데 사진으로 첨부를 대신하게 될 것 같아요. 혹시 이 공간을 처음에 어떻게 구하시게 됐어요? 사무실로 사용을 하려고 구하는 거 플러스랑 지금 홈스타일링을 하고 있는데 그 집을 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필요했어요. 네. 제 공간을 꾸며서 나는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고 싶은데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보통은 이렇게 지인 집을 꾸며주기도 하는데 제 지인분들도 그런 상황이 되지가 않아서 제 사무실 겸 공간을 발리 컨셉으로 꾸미기 위해서 이 집을 구했고요. 제가 사실 얼마 전에 결혼하면서 네. 신혼여행을 발리로 갔다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딱 들어오면은 그 발리 느낌이 나요. 소품 하나하나 되게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게 느껴지고 근데 이런 거 사실 구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혹시 직접 다 발품 파신 거예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발리라는 컨셉을 잡고 레퍼런스를 이제 엄청 찾았어요. 두 번째는 그 무드에 맞는 제품들을 하나하나 제가 선택을 했고 이제 그 중에는 최근에 시장 조사하러 태국을 다녀왔는데 그때도 제가 태국 전통 시장을 가서 이제 라탄 제품이라든지 또 빈티지 마켓을 가서 뭐 소품이라든지 그런 거를 제가 하나하나 다 들고 와서 이 공간을 다 꾸몄습니다. 실례지만 그러면 이 공간을 꾸미는데 좀 많은 비용이 들었을 것 같거든요. 네. 얼마 정도 들었어요? 사실 매트리스가 제일 비쌌고요. 그 매트리스를 제외하면 200만 원밖에 들지 않았어요. 여기 공간을 당김대 주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한 달에 순수익은 얼마 정도 나요?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월세랑 그런 거 빼고 하면 그래도 한 2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매트리스까지 해서 300만 원도 들었다 치고 그럼 거의 한두 달 만에 현금 회수가 되는 거네요? 네. 이건 진짜 안 할 수가 없겠다. 근데 진짜 공간이 되게 아늑하고 컨셉도 되게 잘 잡아서 접근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소품 이런 데를 평소에 관심 있게 막 본다고 했잖아요. 평소에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가져야 되지만은 이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는데 풀피니만의 홈스타일링을 좀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꿀팁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건 진짜 누구나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진짜 꿀팁이에요. 소품을 두실 때 이게 삼각구도 꿀팁이에요. 보통 이제 오브제라는 소품을 둘 때 혼자 이렇게 덩그러니 두는 경우가 있어요. 뭔가 인터넷으로 봤을 때는 예뻐 보였는데 실제로 내 방에 두면 뭔가 좀 허전하다 이러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때는 비슷한 모양의 소품들을 삼각 모양으로 배치를 해서 두면은 훨씬 더 공간이 좀 더 풍부해 보이고 그 소품의 장점을 좀 더 극대화할 수 있는 효과가 있거든요. 제가 실제로 그 삼각구도를 적용을 해서 저기에다 배치를 했는데 높낮이가 살짝 다른 비슷한 모양의 소품들을 삼각구도로 잡아두면은 이 공간은 뭔가 의도가 됐다.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공간은 뭔가 좀 더 풍부해 보인다. 실제로 심리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똑같은 공간이지만은 또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 보일 수가 있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렇죠? 너무 좋은 꿀팁인데요. 한창 코로나 심할 때 사람들이 대부분 다 집에 있다 보니까 이런 홈스타일링에 대한 또 인기가 되게 많았잖아요. 네. 집이라는 공간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꾸밀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사실 뭐 코로나가 끝났다 하더라도 그런 관심이 아예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그죠? 사업화도 연결시킬 수 있고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푸피님의 어떤 생각도 들어올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홈스타일링을 네이버 초록창에 검색을 했을 때 홈스타일링 김희연이라는 수식어가 가장 먼저 앞에 붙는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가 되는 게 제 꿈이고요. 저는 그 제가 꾸며놓은 공간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셨을 때 정말 잘했다, 잘 꾸몄다라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정말 행복한데 확실히 주거 공간은 계시는 분만 또 머무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주거 공간에서 최고 정점을 찍고 많은 분들을 만족을 시켜드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왕래를 하시고 다양한 분들을 만날 수 있는 상업 공간이라든지 스테이 이런 공간 디자인도 홈스타일링도 나아가고 싶은 제 목표입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플라잉 피그님 멋진 꿈을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영상을 보고 계시는 이제 20대에서 30대 구독자분들이 제일 많거든요. 네. 플라잉 피그님도 퇴사를 하고 이런 멋진 길을 나아가고 계신데 비슷한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생각이랑 고민이 정말 많아서 무작정 퇴사를 하기보다는 저도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회사를 다니면서 부업을 하면서 이런 공간을 꾸미는 일을 하면서 조금씩 저에 대해서 확신을 그냥 스스로 가지게끔 한 것 같아요. 내가 이 일을 정말 좋아하는지, 수익이랑 연결이 되는지 그거를 먼저 들어갔고 그 뒤로는 퇴사를 결심을 하게 됐는데 저랑 비슷한 분들을 위해서 이거는 진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그거는 좀 알고 퇴사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한 달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100만 원의 수익이 났을 때 그때 퇴사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럼 100만 원이라는 그런 기준은 어쨌든 생활비? 생활비도 있고 확실히 사람이 심리적으로 고정급여라는 걸 받다가 그게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리면은 정말 다르더라고요. 제가 현금 흐름이 딱 100만 원이 딱 들어왔을 때 퇴사를 좀 결심을 했거든요. 퇴사를 할 때 내가 그냥 회사가 싫어 100만 원이 들어온다 이거 때문에 퇴사를 하는 게 아니고 100만 원이라는 현금 흐름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게 있으니까 이거를 한번 키워보자, 이런 분들에게는 저는 퇴사를 하라고 권유를 드리고 싶어요. 오늘 플라잉 피그님 이렇게 나와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퇴사를 하고 나의 길을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길잡이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플라잉 피그님 오늘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에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